자, 주차장만 해결되면 재래시장은 정말 활성화될 것이냐. 과거에 화재 전염하기 위해서 살수시설 다 해버려요. 또 연도별로 계속 비가림 시설 다 해. 또 몇 군데 도로 개설해. 장기적으로 찔끔찔끔라 할지 몰라도 이렇게 투자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는 없어. 늘 시장, 개새끼, 시청. 고맙다고 하는데는 엄청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말라. 우리도 소중한 이웃들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왜 단속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날만 아직도 5일장에 있는 지역은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오는 사람, 또 피땀 흘려 노력해서 참 농산물을 팔려고 나온 사람, 서로 그런 공간이다. 장날만 그 주변이 돛대기 시장이라도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만 하려면 하루가 찡거리요 그거. 근데 보고도 그래 그런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근데 그것도 중앙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을 치고 완전히 노변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하다 보면 다 그 사람들을 중앙시장 안으로 다 유인체 끌어들여가지고서 중앙시장 활성화시켜보려고 몸부림쳐왔지만 그렇게 되느냐고 얘기야. 응? 현재 장관 얘기가 일부에서 박영진 시의원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가 난제해 있다. 그래서 접속도로 교량을 개설한 거예요. 115억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공원상 이따 다 보고 들을 테지만 아까 이석구도 그랬어. 주된 그 목적이 뭐냐? 교통 흐름 분산 대책 일환이냐? 그랬더니 예, 그것도 있지만 중앙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좀 수렴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보령시에 상인들이 분포가 보령에 재래시장이 5군데가 있어. 웅천 빼고 4군데. 그렇지. 루경호 과장. 그러니까 사진은 노선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2개를 찍어 놓거든. 천에 없던 오늘 양천영 기자도 가끔 내가 공항을 갈 때 어쩌다 보면 집에서 봐요. 천에 없던 깃발이 산책로 딱 거기에 딱 꼽혀 있어. 또 우측으로 딱 보니까 우측으로도 묘지를 띄우고서 깃발이 딱 깃대가 꼽혀 있거든요. 내 딴에는 9월 3일날 상황실에서 도시과 주관으로 시장을 모시고 대천 죽정간 도로개설공사 체조 용역 보고회를 지난번에 했던 걸로 내가 알거든. 시에 돌아가는 일정들은 내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9월 3일날 최종 용역 보고와 관련된 이 없던 깃대가 딱 뽑힌 혹시 그거일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이것은 추진을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딱 멈출 때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사례야 안 올 걸 예측을 하는데 우선 보고 해봐. 선영이 어디로다가 저기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당성 조사의 기본 설계는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3월달에 계약을 해서 이제 용역을 잠깐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해줬잖아. 네, 그렇다면 의원들은 거기에 몇십억이 투자가 되든 그 선영 도로 개설하는 것은 의원들은 전부 다 뜻을 같이 하는 거지. 좀 문제가 있다.
자, 결론부터 내가 얘기할게. 들어보기 전에. 아, 그거. 내가 아까 이 국장한테 그랬어. 도로, 교통, 복잡한 걸 원활히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냐? 했더니, 물론 그것도 있고, 두 번째, 중앙시장 상인들의 그 고충을 수렴해주기 위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야. 보령시에 인구가 10만 5천 정도 되는데 상인들이 차지하는 상인회가 고국장 보령시에 재래시장이 5군데야. 뭉쳐 그 빼고 4개야. 아니? 그러면 상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명이지? 기준 잣대를 그걸로 보면 상인들이 또 상당히 불만이 많겠지.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비과리시를 수년 동안 계속 투입해줘. 진입로 개설 일부 해줘. 주차장 개설해줘. 남의 땅들 몇 군데 매입해서. 물론 대령 지난번에 선거 때 당선된 후보고 나하고 편의를 달려온 적이 있어. 교통 대책 문제 때문에. 나는 전임시장, 신준희 시장 때부터 이미 거론을 했거든. 시내 번화가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왜 내가 안 했느냐. 신준희 시장 때 추진할까 하다가 부채가 1,5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감당 못했단 말이야. 내가 부임해가지고 860억 빚을 우선 갚고 나서 지난번 시장 선거 때 860억 정도 빚을 갖고 한 700억 정도 남았으면 이쯤 했으면 재래시장 상인들의 주정차 문제 대책 수립해주죠. 그래서 시내 일원에 3층으로다가 물론 토지 주고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아. 신준희 시장 때고 3층 주차타워 만들어서 나는 해결하겠다. 또 당선된 후보는 대남초등학교 지하 운동장을 주차장을 활용하겠다. 물론 이제 선거 때 공약이니까 지켜보려지만 내가 그래서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그건 불가할 것이다. 왜냐? 3년이 디귿자 시구다가 전부 다 건물이 들어서 있어. 대남초등학교 본관, 대림상사 높은 건물, 또 이쪽은 명문당에서 대림상사 이 디귿자 나머지 한 구간만 교육공동체에서 중학교 어린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비용이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상기하면 아마 어떻게 더 들어갈는지 물론 내가 토지값을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좀 더 들어가겠지.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장소는 굳이 어디다라고 안 해도 신준희 시장 때 추진하려고 했던 시내가 한복판이야. 그런 예가 있었는데 결론으로 보고를 받을 텐데 많은 시민 때가 이국장 그랬잖아. 광고미역의 시민들한테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려면 주민들 설명회라도 가진 바 있느냐 했더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답했대요. 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 사업은 교통 흐름 분산, 재래시장, 중앙시장, 상인들의 불만 해소 두 가지 목적이 있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해야 된다. 그거 해서는 아니 된다. 의견들이 양동이 될 테지. 단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 하면서도 지금도 아직 해야 될 부채가 좀 적지 않게 많이 남아있는데 장기 과제로 검토할 땅이라든지 장기 과제로 검토하면 용역비가 낭비라고는 아니에요. 그렇잖아. 장기 과제. 좀 어느 정도 시가 건전 재정을 좀 토대를 이루어질 때 조금 순위를 늦춰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오늘 핏대 뽑은 거 딱 보니까 그냥 빚이 있거나 말거나 선거 때 공약 온 거니까 특히 재래시장, 중앙시장 상인들 극렬하게 앞장서는 몇 사람들이 있어. 그려.
달래주기 위해서 그냥 밀어댄다? 자, 그러면 어느 훗날 부시장 국장 전직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오늘 내가 여러분들 같이 앉은 자리에서 대화하는 이 가치가 정녕 정말 화가 불 것인지 나는 샷은 필요하다고는 해. 필요하다. 그러나 정말 깃대 꺾어놓고서 그냥 제동 안 걸린 브레이크 잡지를 안 꺼내고서 그냥 질주하는 그런 중국처럼 밀어대는 건지 그처럼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인지. 지금 여기 이제 김학의하고 한동희 두 분은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예요. 부담되는 자리인데,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알으셔야지. 자, 맨 처음에 1억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내가 그랬지,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지질이 좋지 않으니, 지질조사를 할 겸해서 용역비를 1억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때 얘기를 할 때, 1억을 통과를 시켜준 거 아니에요. 지질검사. 실지 설계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기본비 타당하려고 한 거예요. 하여튼 지질조사만 해보겠다라고 해서 여기 두 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1억을 해줬다 이런 얘기야. 어?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자 비식값이 0.514 이렇게 나왔다 했잖아. 그래서 저 처음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노과장이 왔을 때 조년까지 노선까지 1안, 2안, 3안까지도 다 왔었잖아. 예? 그래 보고 그랬을 때 1차 보고 때 그렇게 1차 보고 때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죽정동에서 파레세관 앞에까지 오는 것을 선정을 해서 비식값을 구하니까 0.54 해가지고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 나온 거 아니야. 예? 그런 데다 대고 우리가 그것도 신중히 하자 하는데 이해추경에 50원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이 사업밖에 안 돼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러면 앞으로 더 타당성 조사라든가 시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얼마가 필요하냐. 어? 그런 것이 다 행정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50억을 쓰던 100억을 쓰던 이총 공사비가 130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 중에서 50억만 올라왔었는데, 자, 50억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5억만,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5억을 하여튼 어떻게 돈으로 날려보내든지 뭐든지 5억은 해줬단 말이지. 40억 삭감을 하고, 어? 그렇게 됐고,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지금 교통이 이제 분화시키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터널을 농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 입구가 시점이 어디냐, 이거. 시점이면 유성 2차 아파트가 시점이야. 그러면, 지금 한전 아파트나 현대 아파트나 현대 아파트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해가지고서 유성 2차, 거기로 해서 이쪽으로 나오겠느냐, 그분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거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아니면 발전소 분들이야. 발전소 분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체육관 앞으로 해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동항터널로 출근을 하고 또 한편은 하산 주차장을 이용해서 해전도로를 타고 출근을 해요. 예? 그것을 또 생각해 거기에 3,000세대, 5,000세대, 6,000세대가 있을지언정 그 터널을 개설을 했을 때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리고 그 터널을 개설을 했었다고 했을 때 거기 주민들이 터널 개설했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된 데는 뭐가 있어? 어? 다 와서 마트, 하나로 마트, 잠깐만. 이마트. 현재 제도권의 의회생활하고 있는 의원과 평범한 시민의 입장을 서로 약간 전에는 관련했는지 몰라도. 영창윤 기자.
네. 김용민 기자, 딱 들어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거는 순위가 어쨌든 두 번째야. 첫 번째, 교통 흐름을 좀 원활히 분산시키기 위해서 고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준희 시장, 이시우 시장 직구작구작 두 번씩 하다 보니까 내가 첫 번 시장할 때 러시아와 시간에 조금 체증이 있고 그래? 한전 아파트에서 임야 산을 따가지고 산길 따라서 영보 주유소 알지? 영보 주유소 쪽으로다가 내가 시장할 때 약간 불편을 해소해주자 해서 그때 도로 개선했지. 아주 조금. 그때 축정 동대간 접속도로를 개설을 나는 퇴임했지만 일부에서는 박영진이 전에 나보고도 그 봉황터널 막 그 사업하면 무슨 얘기야? 일부 사람들의 극렬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지금 당면에 있는 현안이 그게 그렇게 급하들 안 해. 내가 시장하는 동안 그거 용역 비고 뭐고 10원도 거기 저기서 못해. 근데 그걸 대안으로 신준희 시장도 국정 동대간 접속도로를 115억인가 들여서 추진했던 거예요. 착공하고 다 완공해서.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중앙시장 상인들 그 주정차 문제 나왔을 때 내가 그랬지. 자, 주차장만 해결되면 재래시장은 정말 활성화될 것이냐. 과거에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살수시설 다 해버려. 또 연도별로 계속 비가림시들 다 해. 또 몇 군데 도로 개설해. 장기적으로 찔끔찔끔라 할지 몰라도 이렇게 투자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는 없어. 늘 시장 개새끼, 시청 고맙다고 하는데는 엄청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만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놓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이제 걱정할 거 없는가 했더니 이 도로 대안으로 그때 저 죽정간 도로 개설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중앙시장 이거 만약 개설한다면 100수십억 들여서 아까 노선이 세 군데 뭐 송태우 의원은 의회에서 보고 받았다고 하는 난 그건 모르고 이것만 개설하면 모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불만 다 해결되는가? 송태우 시의원, 김한태 시의원, 한동희 시의원 이 도로 개설되면 이 불만 다 해소됩니까? 내가 볼 땐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 중앙시장 상인들한테 내가 많은 질타를 받아도 좋아. 아무리 갖다 퍼어도 전국이 공통사항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같은 공간에서 일괄 구매 직장인들 같으면 15일이고 열흘이고 먹을 거 다 챙겨서 또 시간 봐가지고 점심때 되면 김밥을 같이 먹으면서 스낵 먹고 얼마나 편해. 소비자들이. 응? 내가 볼 때는 이 도로를 새로 개선하더라도 무엇을 투자를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활성화 대책은 아닙니다. 비단 도로뿐 아니라 전국의 공통사항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 나이가 한 60이 좀 넘은 사람들은 그걸로 수십 년간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고 의식주 생활하고 자녀 교육을 뿔 빠지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었노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허든 거라 마지못해 하네 라는 사람이 이해가 가. 근데 젊은 층들 30대 40대 이 사람들이 돈 얼마 얹어가지고서 인수 받아가지고
아이고 재래시장 안 된다 시청은 뭐냐 그 찡그리지 말고 비전 없어. 전업을 해서 응? 아람팍으로 부부간에 붙어 있어도 남편 7만원, 부인 7만원, 내외간 14만원 따져도 한 달에 자기 노임 3,400 불기 틀리게 돼 있다. 어렵소. 나 성인들한테 지탄바 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부어도 그러면 야 노과장 이 도로만 뚫어놓으면 상인들 활성화 대책은 더 이상-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뭐 도로도 도로지만 또 이쪽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시설 그 주차제 자 내가 고급장 늘 얘기하지 주전차 단속을 심하게 해라 라고는 이 시호는 안 해봤어. 탄력적으로 해라. 탄력적으로. 왜?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려면 주차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 공간도 없는데 주차 단속 온다고 갖다 그냥 제재만 하고 벌칙금 내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근데 아까 지금 선생님은 어디냐 내가 물어봤지만 보고도 하기도 전에 여기는 세계 노선 가지고 얘기했잖냐 어때? 세계 노선. 근데 나는 중간복으로 세계 노선이 없습니다. 자 아까 내 결론부터 얘기했잖아. 나도 타당은 하다고 얘기해. 타당은 하다. 지평하지 말고 다른 현안부터 해결하면 장기과제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의견인데 김한태 시의원 한번 얘기해봐. 한동인 시의원. 두 사람 아니 저는 여기 그냥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중앙시장 성인들한테 물매 맞을까봐? 아니야. 이게 처음에 우리는 의원이 됐어요. 지금 이제 시장님 두 번 되셔오시면서 이런 과정 이제 아시고 그러는데 이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후도 그렇고 거기에 톤을 이렇게 뒤를 내달라고 그런 뭐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뭐가 있었어요. 있는데 사실 저는 선거 때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약을 안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저 말고 삼선원 위원님들도 있고 또 도의원, 모 도의원님은 신대리로 그 터널을 뚫겠다 이쪽으로 또 그래서 이게 쟁쟁하게 3전씩이나 하신 분들 못 뚫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가지고 이걸 뜯습니까? 저는 이걸 공약을 못 세웁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게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려. 제가 의원 되면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회장님도 기억나시죠? 그 사람씩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왜 안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뭐 토지 같은 뭐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침 과장님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의원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좀 이제 그 비슷한 말씀. 나 사실 그때까지도 지금 현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우면 사실 몰랐어요. 시장님 공약을 내가 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그렇게 돼서 처음에 6천만 원 이거 얼마 이렇게 5억을 했는데 네, 근데 깎였어. 깎았더니 나중에 또 쫓아오셔서 그 저쪽 동대리 어디 도로 내는데 그 호링을 해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1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한동이라고 나하고 성현을 설득을 해서 그냥 한번 하여튼 그 해보자라고 뭐 조사를 해서 그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자. 좀 타당성 조사 좀 말이죠. 저렇게 허자하게 일이 시작이 됐어요. 됐는데 저도 뭐 시장님 말씀 말씀 청취하고 여러 가지. 평소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전혀 나고는 없었잖아. 예,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걸 보고서 이제 입장 표명을. 제일 목적은 아까 그 교통이 대천 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국장님 한번 들으셨나? 할 수만 있다면 대천 고등학교로 이렇게 해서 청라 고등학교 지나가다 보면 저 봉황터널로 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올라가는 램프를 만들어주면 지금 물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저 죽정동에서 시청 가는 그 동대문 쪽 연결된 도로 일반까지 안 나오고 그냥 네, 좌측으로 그냥. 좌측으로 돌아서 그 램프를 타면은 교통이 좀 됐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도로가 아니고 우리 그래서 국도인데 기술자로서 좀 말씀드린데요. 네.
캐나다에서 교차로 우리 일자리권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네, 안 거예요.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이제 안 된다 보니까 토목 뭐 공학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도로 공학상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도 나름대로 뭐 제가 그 책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이제 워낙 대천 초등학교가 우리 조기 형 그냥 나가지만 아침이면은 엄청 밀리고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워 때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 말씀대로 그 시간이 길진 않아요. 네. 한 30분, 30분 내에 다 그 해소가 되는데 어떻든 간에 아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좀 강하게 얘기하는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자기의 그게 어떤 이익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중앙 의원님께서 그 램프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어떤 도로가 또 개설이 되냐면 다 아시겠네. 자, 한내중 입구서부터 지금 이편한 세상 세미래 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기로 해가지고 36호 도로로 거기가 무슨 둥산가든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돼서 거기에서 대천고등학교까지 직선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고양이강 사업 거기에서 교량이 설치가 되지. 그래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또 일부 구간이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도로가. 그러면 좀 도시 계획만 어느 정도 제대로 잡혀가지고 간다고 하면 대천고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이용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을 하면 또 해소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제가 뭐 시장님 어떠서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물론 타당성은 있어요. 그 나는 서울하고 이 문제를 한 번도 협의해 본 적은 없잖아. 뭐 없어요. 오늘 뭐 여기 와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온 건데 저는 뭐 여기 뭐 다 증인들 있으니까 자 노과장, 오팀장 다 있지만은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집행부에서 6을 먹더라도 그때 50억을 삭감을 하다가 그러면 5억이라도 우리가 사업을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뭐 모든 거 실설계라든지 호주에서 5억만 해주시고 나중에 결정이 나면 나머지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45억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서둘러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건 알아야지. 네? 이 도로를 개설해서 어떤 주민, 축적된 주민들 어디 부분들은 그것을 도로를 중요하게 쓸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공청회를 하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드려야 할 테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하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자세요. 응? 그렇잖아.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야? 아니잖아.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로 지금 저기 미반영된 것이 지금 얼마요? 그거 한다고 해도 한 2천억, 3천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빨리 달고 나가는 이유가 전현수 부시장 결론을 내가 아까도 시장님, 저는 중앙청에서 저는 장사도 하고 있고 중앙시장에서요. 그리고 52년 동안 대천에서 살아왔는데 그런 얘기도 살면서 많이 들었어요. 저기에 터널이 뚫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제 지금 이제 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들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증을 위해서 만약에 뚫는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차라리 광신주에서 쪽으로 빼야 되는 게 사실은 도로가 다 교통체증을 위해서는 맞을 것 같고 똑같은 공약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만약에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한다면 사실은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터널을 뚫어서 시장 활성화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라면 그거보다는 주차장 확보를 해서 빨리 저거 해야지. 지금 클로에서 차가 나오면 뭐예요? 차 받쳐놓을 데도 없고 맨날 사진 찍혀가지고 저도 우리 집에서 서점을 하면서도 맨날 그 앞에서 사진 찍혀요 맨날. 예? 그리고 아까 성태형 의장 시장님 저는 도로교통과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중앙시장 활성화시켜서 얘기하는들 뭐예요? 맨날 거기다 차대놓고서 거기는 또 수방도로가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지 2선짜리가요. 1분만 지나면 맨날 딱지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사실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를 해야죠. 중간중간에 이상한 데다가 해놓으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쪽 농협 앞에 또
또 뭐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데를 왜 사셨어? 난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대남초등학교 주차장을 공약사업을 해서 했다면 거기를 차라리 뚫으시든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공청회를 해서 김학동 저 회장님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돈에다가 똑같은 예산을 하더라도 하셨어야지. 내가 볼 때는 그 똑같은 거기다가 길을 내서 프레스 앞으로 뚫는다고 하더라도 차만 나오면 뭐하냐고 이거 맨날. 보자.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다 그랬지. 지난번 선거 때 중앙시장 몇 사람 나와가지고서 몇 가지 얘기를. 자, 엄청난 예산 투입해서 주차장 해결하는 시장 경제. 자, 이제는 불만 없는가? 재래시장 상인들 불만 없어? 이제 다 끝나? 아니다 그 얘기야. 시장님 중앙시장 사실은 주차장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데는 지금 사실은 자, 중앙시장 봐. 역전 앞에 주차장 시장이 4개가 있는데 동원료가 한 30억 들여서 털어내고서 한 20여 대를 파킹하게 했지. 600억 이상 들여가지고서 문화의 전당 투입해가지고서 거기에 주차 공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해결했어. 거기는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잖아. 응? 양창용 기자. 여건 만들어줘도 안 들어가잖아. 응? 네, 지하는 지금 저쪽, 지하는 안 들어가요. 저쪽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뭐 중국집 하던 그저 마리장성인가? 거기 매입해가지고서 차 몇 대 해결해줬지. 또 종합의원 은가방짜리 그 털어가지고서 동구시장 해결해 주려고 거기도 한 차 18대인가 파킹되대. 거기 해결해줬지. 곳곳이 아주 주차. 그래서 내가 아까는 번화가라고 했지만 김만태 의원이 있어서 쌩쌩되는 게 이미 신준희 시장 때부터 여기 센터 번화가에다가 주차장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취입해가지고 그걸 추진해볼까 했더니 빚이 1600억이야. 그 부엌을 전면서부터 김원기 국장이 사는 그 집까지 전부 다 털어가지고서 한 3층 주차 타워를 내가 이번 당선되면 해결하마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전현수 부시장, 고급장 우리는 퇴임자로서 전직이 아니라 시민이 한 사람으로 결론은 같은 재원을 쓰더라도 바람직하게 효과적으로 순위가 그렇게도 급하더냐. 응? 타당하더라도 시기를 조정을 표. 나중에 시민들 설명이 하면 그래 대표로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이시호가 안 해도 누군가는 중앙시장에 있는 뭉치들 막 그냥 대다가 밀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오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안 된다 할 사람이 있고 타당은 하지만 그거 당정이 그냥 밀어내지 마라. 시간 두고 추진해라 할 사람이 있든지. 김종윤 기자, 예. 양창용 기자, 내가 하는 얘기가 무리한가? 아니, 맞으시는 말씀이시죠. 시민들 나중에 많은 민선 지방자치는 뭐 있어? 주민들의 엄청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천바이 당연히 있게 내년인데 목소리 들어보자. 설명했어. 다른 지역, 중앙시장 이런 사람들 안에 다른 지역 시민들 다 앉혀놓고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 예. 그냥 아니, 아니, 이 안에 들어가 계시 안 걸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할 사람도 많고, 아, 그래, 타당하구나.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할 사람도 많을 테고, 급한 데로 그냥 비서서더라도 막, 발전소 나오는 특별 지원금 그런 가지고 뚫으라고 분분할 테지. 근데, 과거에 그걸 대안으로 이런 사업, 도로를 뚫어놓은 사람도 있었다. 그 얘기야. 사실은 교통 관련해가지고 터널을 뚫는다 하면은
조부장이 얘기한 대로 예, 저도 동일주의 쪽으로 내보내요. 저쪽으로 당신 옛날 그쪽으로 들어야 되는 맞아요. 그 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했는데 사업부가 오늘 얘기를 나누네. 이쪽으로 하려면 조금 더 들어간다. 그게 장기적인 과제고 산을 절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봐서는 이 지역으로 봐서는 저 산을 절개형으로 봉황산을 어떤 뭐라고 한 것도 아마 글쎄 절개를 하게 되는 문제 또 이제 환경적인 환경적인 문제지만 그 지역의 이 정서, 지역의 어떤 정서 지기 지역 문제. 모성지간에 여기 만수영화 지지라고 해온 그런 정서 산 중에 이제 봉황산도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걸 또 들어가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시는 지금 어떻게든 가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번 일회 축이 50억 계산했다고 의회에서 부결했다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거기 전번에 김동희 시장님 계시고서 그 축협 앞에 그 시장들 막 갔다가 막 공무원들 시켜가지고서 교통단속 하더니 한 두어 달 하더니 이제는 포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지. 한다겠어. 5일, 아까 있잖아. 5일장 쓰는 그 지역은 그 정치가 있어, 정치가. 이제 빠지게 고생해서 농사 짓고 팔려고 나오는 사람, 그걸 살려고 나오는 사람, 또 면민, 은민, 시민, 동민 같이 어우러져 서로 안부도 묻고 야 막걸리 한 잔도 먹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 그러네요. 그게 다 중앙시장 몇 년이 앞장서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노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칼 갖다 대면 다 유인해서 중앙시장 했다고 사건 깔을 했어. 그 점포마다 앞에 그걸 그려놨더라고요. 거기 와서 장사하라고. 근데 이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들이 다 거기서 쫓아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카페 가면 또 일정에 몇십만 원씩 주고 하잖아요. 그 시장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야인으로 시장이고 그렇고 저희들도 공직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와서 사실 시정을 걱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 경제에 뭔가 활성화돼가지고 살기 좋은 우리 안서부령을 학교에서 같이 노력하는 의미,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서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두 분께서는 기자분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면 평소에 시정에 대해서 아 말씀 안 하시죠? 한 번 얘기를 1년 4개월 동안 얘기 안 하느냐 지켜보면서 잘해라 잘 가길 바란다 뿐이지 그잖아. 근데 이거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또 말씀하신 지켜야 될 순서 부분들은 또 거쳐야 될 과정 부분들은 충분히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뭐 아니 재원만 있으면 들으면 얼마나 좋아. 다 좋은데 우선순위가 있고 재원 있고 또 빚이 RDC 부채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지금은 좀 줄었어요? 좀 줄었어요. 하이 보통 줄였나 많이 줄었죠? 지금 갑자기 말씀 지금 한 500억 200억인데 예, 그 정도 됐거든요. 예. 시장이 계시는 동안에 1525억 있었는데 거기서 850억 860을 갚아놨어. 500억인데?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한번 알아봐야 돼요. 갑자기 생각하는 스마트 한 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줄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감치, 목표, 목표 하면서 이제 혹시 이제 뿌러 한두 개 팔린 거 있으면 매일 시장님, 한번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등산도 자주 다니시잖아요. 이제 어르신들 또, 지역구가 보령, 홍성, 청양을 묶이면은 나수열 위원장은 이제 서천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이시우 시장이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은 양 기자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 지금 오차 물어볼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인생활 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 총선이 이제 4월달이라. 부시자 얘기대로 시민이 한 사람 애양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정을 잡으세요. 100개가 되고.
아니요, 내일도 오시면. 아, 선배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김종현 기자나 양찬영 기자 오늘 있었던 거는 예, 또 일부라도 포도해도 괜찮아. 내가 양해할게. 일부라도. 아, 그대로 그냥. 위해서 예.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 있었다. 그 편집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냥 하는 걸로 하죠. 아, 저는 네, 알겠습니다.